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 반도체 수출 규제, 국내 관련주 영향은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3분기 반도체 주가 동향과 증권사의 투자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또다시 반도체의 겨울이 온 걸까요?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연초 대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반도체주 실적과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톱의 주가와 증권과 투자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주가 흐름입니다. 지난달 초 삼성전자의 주가는 56,200원 선이었습니다. 7월 말에는 6만 원 선을 잠시 회복했지만 8월 10일엔 다시 5만 원대로 떨어지는데요. 8월 12일에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복권을 공식화했죠. 하지만 이후에도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에는 59,700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도 보시죠. 7월 1일에는 87,500원 선이었습니다. 7월 중순에는 10만 원대로 올라섰는데요. 하지만 청주공장 증설 계획을 보류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전일에는 95,200원에 마감했는데요. 연초와 비교해서 삼성전자는 약 24%, SK하이닉스는 26%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투톱과 부품주에 대한 증권사 의견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부터 보시죠.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을 재개했습니다. 2분기엔 부진했지만 3분기에는 스마트폰 부문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이엔드 모델 판매 증가로 인해 수익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원가 경쟁력이 경쟁사 대비 우수하다고 밝혔는데요. 하반기 반도체 업황의 둔화가 예상되지만 디램 수익성 1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도 보시죠. NH투자증권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다운사이클로 인해서 올해와 내년의 실적 추정을 하향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3분기의 디램 평균 판가는 약 19%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13만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부품주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의견도 보시죠. 키움증권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중소형과 대형 OLED 고객사를 모두 보유한 점이 최대 경쟁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모두 XR 기기용 디스플레이 양산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녹스 첨단 소재가 두 기업의 주요 필름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혜가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투톱의 주가 흐름과 증권사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려는 미국 정부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의 중국으로의 수출을 일부 금지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파트너님,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의 어떤 본격화의 경쟁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심화됐던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최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포인트는 또 놓친 걸 수도 있는데 8월 9일에 반도체 과학법이라고 해서 2,800억 달러 정도에 대한 투자 수혜가 있었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10년간 중국에는 시설 투자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반도체 칩4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 본격화되는 이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국제관계에 있어서 G2 국가에 있어서 좀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교역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의 심리를 좀 누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배경에 있어서는 결국 한 가지 요인만 볼 건 아니라 최근에 좀 이런 생각도 하나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미국이 정말 기준금리 FOMC가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 물가 상승 요인만 가지고 그 명분 갖고 올릴까요? 또 다른 목적도 있다고 좀 봐요. 과거에 플라자합이라든가 60년대 유럽도 그렇고 중남미의 80년대도 그렇고 아시아의 네 마리 또 IMF 구간도 그렇고 결국 달러 자본주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성장했던 국가들이 결국 향후에 달러의 충돌이 한번 부딪혔는데 지금 중국은 여전히 경쟁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국의 IMF처럼
일본의 엔화의 플라자비처럼 그렇게 결코 쉽게 당하지 않겠다. 이런 패권의 경쟁이 계속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금리 인상 후도 숨은 의도가 다시 있지 않겠느냐. 결국 반도체도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완화됐을 때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경제가 좀 숨통이 좀 바뀔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경은 단순하게 반도체만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두 국가의 경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치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반도체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 위상이 좀 추락이라고보다 또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감소나 추락은 마찬가지긴 한데 1차적으로 중국에 우리가 의존하는 어떤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 지난해 1,280억 달러였습니다. 거기서 중국의 수출액이 한 509억 달러 정도였고 네. 약 40% 정도고요. 사실상 홍콩이나 대만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들어가는 거 본다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출액의 60%가 중국 쪽에서의 나오고 있는 매출인데 당장 이런 규제가 계속 심화되다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교역 거래량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방금 전에도 이제 아까 조희교 파트너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수출 감소 나왔잖아요. 오늘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 무역 통계 발표됐는데 무역 적자는 5개월 연속인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반도체를 떼놓고 반도체 부분이 전년 동업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우려는 되고 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회복하는 어떤 포인트가 심리적으로 불확실성, 이런 미중 간의 관계에서 약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관점에 있어서 또 회복의 어떤 포인트가 아직은 좀 부재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8월에도 이 가격이 떨어졌고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 같다는 건데 네. 4분기 약세 흐름 계속 이어질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3, 4분기 가면은 반도체 흐름 3분기에 정점을 찍도록 좋은 구간인데 예. 4분기에 좀 약세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계속해서 수요 부분에서 감소의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해 최고점이 디램 가격의 고정 가격을 본다면 계속해서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하락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거든요. 과거 작년 최정점을 찍을 때는 10%의 월간 하락이었다면 최근에는 한 자릿수 2, 3% 정도 하락이라 이 하락세가 멈췄다 돌아선다 확신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락세에 대한 어떤 폭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는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8월 때도 소폭 하락은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하반기 4분기에서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보다는 점차 완화될 수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단기적인 어떤 약세적인 어떤 심리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D램에 있어서 PC D램이 아직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PC D램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모바일도 있고 서버 D램도 있습니다만 서버 D램 좀 괜찮긴 한데 PC D램 쪽에서 좀 확연하게 좀 반전의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고 재고가 쌓이는 과정에 있어서 4분기에 뭐 강한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반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큰 폭의 하락보다는 하락폭이 좀 점차 줄어드는 과정 정도로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반등장에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불리우는 빠른 순환매가 일어났는데요. 오히려 반도체 주가는 전혀 포함이 안 됐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금이 반도체 주가 바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미세적으로 보면 예. 반도체 경쟁도 심화돼요, 수요도 좀 둔화되고요, 그렇죠. 가격도 더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럼 매도해야 되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 증권가에서도 의견을 좀 하향시키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 바닥론의 포인트는 지금 미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가치적인 거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이 기업들의 가치적인 측면을 본다면 주가가 지금 싸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투자적인 관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가치적으로 저평가된 기업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봐야 되겠고 시세 차익을 좀 노리는 단기 트레이딩이나 좀 중기적인 중기도 아니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이런 트레이딩 관점을 본다면 지금 방향성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이면 저평가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분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유효하다고 보고 만일 먼저 투자자가 돼서 주주가 됐던 분들이라면 매도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착하게 유지해 주셔야 되겠다. 다만 단기적 대응을 한 달 정도의 사이클로 보고도 매매한다는 분들에게는 지금은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 시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업황이 불안 요소는 있겠습니다만 반도체주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승엽 선수가 베이징 올림픽 때 홈런을 결정적으로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시 이승엽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안 살아나면 코스피 지수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치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연타석 삼진을 먹고 있지만 결정적인 히트를 치고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반도체주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저가 매수는 저는 유효하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캐치한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HFR입니다. 한태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 시장의 지수 흐름이 좀 약세적인데 제가 볼 땐 9월 중순까지는 2,400포인트 또는 2,38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지그재그 구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의 어떤 급락으로 저점을 깨기보다 하지만 저점이 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안에서 특이한 게 전체적으로 다운되는데 HFR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어요. 정책 이슈를 보자. 과기부에서 이달에 빠르면 네. 이달에 합니다. 원래 4달 정도 10월 달로 출범 예정인데 5G 특화망 얘기하거든요. 28기가헤르츠에 대해서 정책 연합에 출범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지그재그 변동했을 때는 정책 이슈가 좀 있을 때 관심주가 나타나는데 그런 점에서 HFR을 주목하고 HFR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지금 해외 수주 프론트홀 같은 경우가 수주 잔고가 2천억이 넘는데 3분기, 4분기에 납품이 집중됐기 때문에 실적으로 3, 4분기에 그것이 반영되면서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30 종목 캐치예요. 오늘은 최수창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